자, 인터페이스 에센셜스. 실제로 앱 개발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UI 킷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 UI 킷이라는 게 기본적인 UI 엘리멘트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저 안에 함수들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저 함수를 이용하면 스위치도 금방 공짜로 나오고 레이블도 공짜로 나오고 버튼도 공짜로 나오는 거예요. 뷰의 흐름 같은 것들도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지만 세상에 그냥 원래 되는 건 없죠. 모두가 다 개발자가 해야 되지만 어렵지 않게 그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Programming Framework that define Common Interface Element. 그렇죠. Common 인터페이스 엘리멘트를 정의해 놓은 UIKit이라는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Consistent Appearance Across the System.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좀 단단한 어떤 그런 일관된 그런 외관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while이 나왔어요. 그 반면에 높은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 가능하면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말라고 권해드리고요. 특히나 어떤 이제 첫 번째 사이클 앱을 만드는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일단 커스터마이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들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앱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에서는 가능한 한 기본 UI들을 잘 쓰고 뭐 이미지를 좀 활용하고 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요구사항들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하이 레벨 오브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는 있어. 네, 할 수는 있지만 권하진 않는다. 왜냐면 자,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오토매틱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업데이트까지 해준대요. when 시스템이 iOS가 업데이트돼서 그 모양이 변경됐을 때 자동으로 넣어준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빅타이틀이 생각났네요, 방금. 빅타이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닌데. 빅타이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본 내비게이션 바를 쓰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바를 커스터마이즈 하지 않으면 빅타이틀을 원하는 곳에 체크마크만 해주면 바로 그냥 빅타이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이제 내비게이션 바가 줄어들면서 스몰 타이틀로 바뀌는 그런 기능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비게이션 바를 커스터마이즈 했다? 그러면 빅 타이틀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또 해야 돼요. 왜냐면 사용자들은 빅 타이틀이라는 걸 좀 원할 거니까. 우리 앱 사용자들도 왜 이 앱은 빅 타이틀이 전혀 안 나오지? 빅 타이틀 나오니까 좋던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빅 타이틀 기능을 우리가 또 구현해야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툴바의 높이가 이게 한 32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2포인트였나 그래요. 이게 너무 크거든요. 아이폰 5에서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아래쪽에 32포인트를 먹는 건 툴바가 너무 좀 컸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랜드스케이프로 이렇게 돌렸을 때 랜드스케이프로 돌리면 얘가 자동으로 이게 20이었나? 뭐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iOS가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바뀌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툴바를 내가 시스템 툴바를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아무 뷰 하나 갖다 놓고 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안 오는 거죠. 우리가 또 따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UI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인터페이스 에센셜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거 이런 게 있다는 걸 먼저 알고 뷰, 컨트롤들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적절한 곳에 쓰는 게 중요하고 모든 걸 그냥 내가 다 커스터마이즈 해버릴 거야 라고 하든지 이거 그냥 뷰 갖다 놓고 뷰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미지 놓고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 바들은 화면에 있는 바들 지금 제 아이패드 유패드 앱에도 두 개의 바가 있죠.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네요. 이거는 위쪽도 내비게이션 영역도 있고. 자, 바는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provide navigation. 그리고 contains button or other element. 그리고 view는 이제 프라이머리 컨텐츠죠. 프라이머리 컨텐츠. 컨텐츠가 보여지는 게 뷰고요. 그리고 컨트롤은 initiate action. 액션을 시작하고 어떤 정보를 나른다. 어떤 정보를 나르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쉽게도 보면 이제 플레이 버튼이랑 이런 포즈 버튼. 우리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나면 그 버튼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죠? 이것도 정보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 맞겠죠? convey information. 어떤 앱 내에서의 어떤 이제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뭐 아무튼 어떤 거든.
아무튼 이제 컨트롤이라는 건 버튼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버튼, 스위치, 텍스트 필드,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 그래서 UI 킷이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이런 제스처와 어떤 enable features as drawing accessory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봐라 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iOS는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애플페이라든지 헬스킷이라든지 리서치킷 같은 것들과 긴밀하게 엮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따로 다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그래서 iOS 이거에 보면 저기 테크놀로지 부분 있죠. 저기 테크놀로지 부분이 하나하나의 기능들에 대한 거예요. 액세서빌리티에서부터 케어킷도 헬스킷이랑 연결되는 의료 관련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iOS를 읽고 나면 iOS 히그를 읽고 나면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들 중에서 맥이나 와치, TV를 읽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저 테크놀로지들 저 전체와 같이 엮여 있는 것들 이건 뭐 애플 TV에도 엮여 있고 애플 와치에도 엮여 있고 그쵸. 헬스킷 같은 거나 케어킷 같은 거 그 의료와 관련된 거는 iOS 앱이나 아이패드 앱으로도 나오지만 애플 와치 앱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건 어디 특정 디바이스와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iOS를 먼저 읽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것들을 먼저 그 다음에 또 읽을 수도 있다. 뭐 저런 거 궁금해요. 저도 카플레이 같은 거 저 카플레이 앱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권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렇게 codersci.dscloud.biz에 땡땡하고 30004로 들어오시면 전 코더사이 라운지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라운지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서로 질문하고 받고 어떤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살롱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라운지 저 이제 코더사이 라운지에서 iOS 히그 리딩 1번에 iOS 지금 iOS 챕터죠. 다음번에 앱 아키텍처가 아마 새로운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고 싶다. 사례들 뭐 공유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저기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앱 아키텍처 페이지가 아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리 좀 궁금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올려주시면 미리 또 좀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keep going. 정말 keep going이에요. keep going. 스위프트 하이.